정말 이건 사면 좀 위험한 그런 물건이다. 도대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이 난 거야?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, 드리머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빅데이터 중에 네 번째, 미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공급이 많은 지역에는 미분양이 발생합니다. 그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. 이 미분양 데이터는 그 지역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지역이 화랑일 때는 미분양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어떤 지역이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. 일시적인 과공급일 수도 있지만요. 그 지역의 인기가 지금은 조금 시들하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반대로 어떤 지역에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든다. 그 얘기는 이 지역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미분양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지역에 언제쯤 주택을 구입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라는 사이트입니다. 접속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남겨 놓을게요.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중간에 검색창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미분양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. 그러면 검색 결과들이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맨 위에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91번 승인 통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? 클릭을 합니다.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. 보면 검색 분야는 주택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라고 되어 있고 통계 표명 옆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. 여기 눌러보시면 뭐 공사 완료 후 미분양 현황, 악성 미분양들 얘기죠. 그리고 규모별 미분양 현황, 그리고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.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이 공사 완료 후 미분양 현황과 이 네 번째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입니다. 이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을 가장 많이 봐요.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시도 시군구별 이 현재 미분양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쭉 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. 보면 서울은 뭐 27개 있네요. 별로 없죠. 부산은 5,200개 제법 쌓여 있죠. 뭐 대구는 290개 뭐 이런 식으로 전국의 시군구별로 미분양이 몇 개 있는지 그 지역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불편하잖아요. 저는 이 화면에서 보지는 않고요.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통계 관련 파일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. 여기 보면 이제 최근 자료들 올라와 있거든요. 가장 최근 자료가 2019년 1월 말 자료입니다. 이게 보통 미분양 통계는 해당 월의 2월 말일쯤에 발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가 3월이니까 3월 말쯤 되면 2월 말 미분양 통계가 올라온다는 얘기죠. 근데 아직 3월 말이 안 돼서 지금 현재 1월 말께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.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고요.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보여요. 그래서 시트가 총 4개 있는데 아까 사이트에서 그 검색 목록 선택할 수 있는 항목 4개 있었죠? 그거랑 동일하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군구를 가장 많이 보고요. 그리고 공사 완료 후도 가끔은 확인하는 편입니다. 먼저 시군구를 좀 볼게요. 보시면 2001년부터 현재 19년 1월까지 쭉 있는데 2001년부터 12년도까지는 연말 기준 미분양 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. 2013년도부터 이제 19년도 1월까지는 매월 미분양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분양 수치를 볼 때 그냥 이렇게 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차트 만들어서 보시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. 먼저 기간을 선택하시고 뭐 내가 보고 싶은 게 서울 성동구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로 똑같은 기간 선택하셔서 쉬프트 누른 채로 쭉 뒤로 끌어주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삽입 여기서 차트 뭐 아무거나 막대형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쉽죠? 그럼 이게 이제 성동구의 미분양 추인 거예요. 여기서 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숫자로도 쭉 볼 수 있고요.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보시면 추이를 알 수 있잖아요. 추이를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15년 12월에 미분양이 좀 있었다가 한 260개 정도 있었다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죠. 서울이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때여서 미분양이 있었던 거죠. 근데 어땠어요? 서울은
16년도, 17년도, 18년도 가면서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요때 요 미분양 났던 아파트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요때 샀었으면 괜찮았던 거죠. 다른 지역도 또 하나 볼까요? 안 보는 거 좀 숨기고, 그리고 틀 고정을 다시 하겠습니다. 틀 고정 해놓고 보죠. 좀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변동폭이 있는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경기도의 고양시 한번 볼게요. 보시면 13년도 3, 4분기에 미분양 수치가 거의 최고치에 달했다가 점점 줄어들죠. 쭉쭉쭉쭉쭉 줄어들다가 또 14년도 11월에 살짝 올랐다가 또 줄고 15년도까지 미분양이 쭉 줄어듭니다. 이때가 언제냐면 수도권의 대세 상승 초입, 그래서 수도권도 다 시세가 오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미분양된 새 아파트부터 다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. 이렇게 보면 아, 이때 좀 심리가 좋아졌구나,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16년 4월, 5월 보면 또 갑자기 이렇게 톡 미분양이 늘잖아요. 아마 이때는 또 물량이 과다 공급됐을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영상 말씀드렸던 공급 물량 그 체크해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또 다시 확 줄죠. 16년 6월 들어서 또 확 줍니다, 미분양이. 16년 7월 들어서는 더 또 팍 줄죠. 그러니까 이때도 일시적인 과공급으로 물량이 많아서 미분양이 늘었다가 이게 부동산이 이제 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수치가 움직이는 걸 봐도 대략 그 지역의 어떤 심리랄까요?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죠. 이 시군구별에 나와 있는 이 미분양 수치들은 일반적인 미분양이에요.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하면 1순위 접수하고 2순위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 선착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. 그래도 이제 판매가 안 된 것들이 이제 미분양 수치로 잡히고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공사 완료 후라는 건 이게 정말 악성 미분양인 건데,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완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미분양 물건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악성 미분양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파트가 정말 이건 사면 좀 위험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볼 수도 좀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정말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악성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사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털어내려고 할인 분양하고 아니면 다른 혜택들을 많이 주거나 안에 뭐 시스템 에어컨이랑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주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죠. 여하튼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. 도대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이 난 거야?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.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시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미분양 수치들을 다 알려주거든요. 구체적인 아파트까지요. 지금 보시는 곳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인데요. 요 위에 검색창 있죠. 여기에 똑같이 미분양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런 시정 소식이라는 항목이 있고, 보면 이렇게 행정, 분양 및 미분양 현황 해서 천안 시관 내 분양 및 미분양 현황 2019년 2월 말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어요. 클릭해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있고요. 이걸 다운로드 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데요. 보시면 천안 내 어떤 아파트인지 나오죠. 그리고 사업 주체, 시공사가 어딘지도 나오죠. 그리고 총 분양 세대가 몇 세대였는데 그 중에 미분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, 최근 미분양 남아있는 개수 다 이렇게 표시되죠.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지역 내에서도 어디가 미분양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시청마다 제공하는 데가 있고 또 제공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제공 안 하는 시청은 정 궁금하다 싶으면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자료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. 이 아파트, 미분양난 아파트의 입지가 어떤지 한번 지도에서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.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.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는데 여기가 입지도 괜찮아. 그리고 분양가를 봤더니 분양가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아. 근데 미분양이 있네?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서,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긴 미분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그런 데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사셔도 괜찮습니다. 물론 시기는 좀 봐야겠지만 그냥 한 몇 년 살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사시면 괜찮습니다. 일시적인 공급 과다로 생긴 미분양은
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 또 금세 사라져요. 입지 괜찮은 곳에 새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곳은 만약에 미분양이 생겼다면, 잘 나지도 않지만 미분양이 생겼다면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,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저도 그렇게 첫 집을 내 집 마련했어요. 미분양 난 아파트로.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실거주로 한 4년 살고 나서 꽤 괜찮은 수익 거뒀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든다면 미분양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하시면 좋겠다,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여기까지 미분양 데이터 살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인구수와 세대수 그리고 인구 이동 데이터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